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네요. 자, 기입 등기 거기 나오죠. 그러면 중심키는 거기에다 새로운에다 행강편 꺼놔요. 새로운. 그 다음 뒤에 새로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이걸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입니다. 근데 기입 등기 요건은 거기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보전. 자, 뒤에 설정. 이전. 요걸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54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걸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걸 하도 못 외우니까 요렇게라도 한번 일단 써놔봐요. 보설. 자, 이변 처소라고 하나 딱 써놔요. 어차피 다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요렇게 써놔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써놓고 하나씩 이제 개념적 요소를 설명해 보자고. 자, 보설, 이변, 처소. 우리 민법에서는 득실 변경이라고 배우듯이 우리 등기법의 절차법상 걸리면 뭔가 절차법상 관련돼서 보설, 이변, 처소 몇 개예요? 6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써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존이라고 써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보존이라는 거. 보존 이렇게 이제 자, 보존 썼어요. 그럼 보존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여기 뭐가 있는가 봐봐요. 여기는 뭐죠? 표제부. 여기는 가구.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보존이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개설하는 것.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존 등기 그러는데 보존 등기를 모르고 또 설명을 듣자니 또 한 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뭘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가구.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러니까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탄생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최초. 최초라는 것은 새롭다.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져서 새롭게 건물을 져서 새롭게 등기해준다. 두 가지 요건을 갖췄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등기의 출발점은 그러면 어디예요? 스타트는 무슨 등기부터 출발해요?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는 별표를 3개 해놓고 매년 독자적 문제로 줄 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가르쳐줬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중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보존.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읽어봐요. 또 보존이란다. 보존을 받는 순간 가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자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가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이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라는 거야. 자, 나중에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요. 봐봐요. 자, 이제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보존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올해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은 다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새롭다. 그럼 뭐예요? 기입 등기.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설명이 되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이렇게 이제 서리 설정이라는 거야. 서리 설정. 자,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맞아.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한번 써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래서 창설이라고 써놔요.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그때가 설정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에다 줄쳐놓고 우리 민법을 배운 사람은 이제 이걸 제한물건이라고 그래. 제한물건 대표적으로.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럼 제가 전세권을 세3자 때 설정했었어. 그럼 저는 무슨 권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돼.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제한물건의 설정.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설정.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다라고 나중에 배우게 돼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창설. 그러면 창설이라는 것은 새롭다, 새롭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는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앞에는 무슨 건? 소유권 설정은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설정은 뭘 읽어봐요. 설정은 뭘 쓰는 거다?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설정. 그래서 제한물건의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찾았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설 나왔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이전의 의미를 잡아보자고. 이전. 자, 이전이라는 것은 이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가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인이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체가 변동됐을 때 그때는 이전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주체가 변동되면 읽어봐요.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 민법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A가 B가 뭐가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A는 B한테 무슨 등기 해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죠.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죠. 새롭게 등기해주죠. 그러면 새롭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가졌죠.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바로 뭐예요?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은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주체라고 생각하면 돼. 주체 변동이라는 거. 자, 주체의 변경보다는 변동이 낫겠네요. 변경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변경 등기하고 헷갈릴까봐. 그래서 주체의 변동.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변경이네요. 변경. 자, 변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객체의 변동. 객체.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바뀌어서. 자, 전세권자가 바뀌어서. 전세권자는 주체야, 객체야? 또 다시. 자, 전세권자는 주체야, 객체야? 주체잖아, 주체. 그쵸, 주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전세금이 바뀌어서. 전세금은 객체야, 주체야? 객체. 그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주체가 바뀌면 이전 등기요. 객체가 바뀌면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변경 등기. 그러면 결론부로 그러면 객체의 변동이라는 게 가로 열고 권리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권리가 변동되면 그때는 뭐예요? 권리 내용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권리 내용. 자, 권리 내용이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 단어를 딱 보면 뭐의 변동을 잡아야 돼? 주체의 변동. 읽어봐요.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변. 그래서 읽어봐요. 이변. 그죠? 다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두 개를 잡아놔요. 자, 가압류하고 가처분. 이거는 이미 한번 본 것 같아요.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는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이거는 금전이야, 금전. 가처분은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해의 권리라고 그래요. 금전 이해의 권리. 자, 여기는 가압류 하면 뭐예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착상을 하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부어줘서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금전을 안 갚아. 그러면 그때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가압류한다는 거야. 가압류라는 거야. 그때는 제가 전세권자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빼줘. 그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그때는 가처분이 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요거는 금전 이해관리. 그러면 요걸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금전. 여기는
금전 이해 권리. 금전 이해 권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법률에 튀어 들어왔어. 그런데 튀어 들어오니까 불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얘가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써놔요. 그래서 뭐예요? 예고 등기가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예고 등기가 폐지가 된 거예요. 예고 등기는 경고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예고 등기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가처분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무슨 등기가 폐지됐다? 예고 등기가 폐지된 거예요. 예고 등기가.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벌써 2문제 가르쳐 줬네요. 자, 그러면 이건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숙지 암기해놔야 돼. 자, 처분에 대한 대표 선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매 특약 등기도 일종의 처분 제한입니다. 근데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뭐가 있다? 그러지 말고 금전이라고 읽으라고. 이렇게 자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읽어봐요. 가처분, 금전, 이해 권리. 그 문제 나가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청구 금액은 뭘 표시한다? 가압류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틀을 마련하더라고, 지금. 지금 이걸 모르면, 어제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중개사법 선생님이 막 띄워요. 왜 띄울까요? 중개사법 시험 쉬웠는데 그래서 쉬웠는데 또 뭐예요? 안 쉬웠는데 선생님 저 중개사법이요 85점 나와서 쉬웠는데 그렇죠 쉬웠는데 그러니까 이 공시법령선대는 밑자도 번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공시법령을 강의해가지고 등기법 사람들한테 왜 초창기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딴 과목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남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라도 해요. 남들은 더 못하니까 저라도 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형님 누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그 선생 다음 못 걸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자 봐봐요. 자, 이사가 업무 집행을 남용을 해서 그러면 이사는 뭐예요? 이사는 업무 집행 남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압류예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 그러면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요거는 숙지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입니다. 자, 소멸이에요. 소멸.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소멸에 대해서 소멸이 있다는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느라고 형광펜 써놔서 여기에다가 읽어봐요. 보설, 이변, 저서. 일단 2문제는 가르쳐줬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중에 8문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야. 확보. 8문제. 근데 그 8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깔리지 않으면 등기법은 변화무쌍이에요.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를 쌓기 위해서 하나씩 기틀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 배우게 돼요. 이미 제가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이게 안 돼요. 제일 먼저 소통이 안 된다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설명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소통하기 위해서 요건.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예요.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가 대표적인 무슨 제한물건, 그래서 나중에 설정적 성격. 이걸 딱 보는 순간 제재의 변동. 이걸 딱 보는 순간 객체의 변동. 권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변경 등기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바보 같아. 그렇죠. 바보 같아. 봐봐요. 바보 같아. 여기 봐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구, 얼구 변경 등기에 따라. 각구, 얼구는 뭐라고 그래요? 권리라고 그러잖아. 그럼 변경 등기는 크게 표제부 변경 등기와 사실의 변경 등기와 뭐가 있어?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쪽에다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써먹지 말고 사후가 단절이 되면 안 되는, 단절이 되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의 제한. 그러면 딱 2가지를 생각해야 돼.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요걸 보는 순간 건전, 요걸 보는 순간 건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압류는 뭐예요? 각구에 기록한다. 어때? X죠.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는 거예요? 각구 또는 얼구에 기록하겠죠. 왜? 소유권에 가처분이 들어가서 그때는 뭐예요? 각구. 전세권에 가처분이 들어가서 그때는 뭐예요? 얼구야. 그러면 시험 문제 가처분 등기는 각구에 기록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각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저걸 등기부를 생각하면서 자꾸 머리를 탄력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법 못 잡아내요. 못 잡아내. 등기법 진짜 재밌어. 공시법령은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변화무쌍하거든. 근데 형님들은 이제 형님 감각이 약간 처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아예 지금부터 생각을 비우란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재웠어요. 자, 이렇게 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입등기, 새롭다, 새롭다. 그럼 새롭다, 새롭다를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네.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요 단어는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거든. 그러니까 뭘 작성했죠? 등기, 필, 정보. 아까 등기, 필, 정보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작성해 주느냐? 보전, 설정, 이전. 요 단어. 기입등기가 나중에 등기, 필, 정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 변경 봐봐요. 변경. 변경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후발적, 일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변경 등기는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 범위는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때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거기에다 원시적 줄쳐놔요. 자, 그러면 일부 줄쳐놔봐요. 공통점. 일부.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원시적은 무슨 등기? 경정 등기. 후발적은? 변경 등기해야 돼. 그러면 그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끝에 가니까 자기가 예를 하나 들어봐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주소의 옥이라고 하나 써놓고, 자, 주소의 변경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주소의 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죠. 그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그럼 주소의 옥이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 뭐예요?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적, 후발적은 제가 여기 봐봐요. 제가 여기 앉아서 그거 뭐 시험장 가서 제가 그 원시적이야, 그 후발적이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시적, 후발적은 본인이 따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뭐예요? 그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거기 끝에다가 경정 등기 끝에다가 주소의 오기 하나 써놓고 변경 등기는 주소의 변경이라고 하나 써놔서 예를 하나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경정 등기는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경정 등기는. 자, 경정 등기는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경정 등기는 앞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자, 요걸 꼭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무슨 성을 생각해야 돼? 동일성을 꼭 생각해야 돼. 경정 등기는 전 사실과 후의 사실이 동일해야 돼. 동일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경정 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각구를 등기를 신청해서 자, 그럼 뭐를 신청했냐면 갑을 등기로 신청했더니 얼로 등기가 된 거야.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각구하고 얼구는 각구하고 갑하고 얼은 같아, 달라. 무슨 성 이배야? 동일성 이배라는 거예요. 그때는 경정 등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26개 때 기출문제라는 거야. 다 맞는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그러면 경정 등기 그러면 뭐까지 생각해야 돼? 동일성. 자, 그러면 다시요. 변경 등기는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 일부, 전부. 일부. 경정 등기는 일부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까지? 동일성까지. 근데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왜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예요? 저도 몰라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하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는 무슨 등기하라? 경정 등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정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풀려.
자, 지난번에 질문했던, 민법 시간에 질문했던 분,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의문이 풀려요. 자, 봐봐요. 자,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읽어봐요. 무슨 행위? 물건행위. 여기 봐봐요. 등기된 양이야. 등기된 양이야. 자, 등기된 양이죠? 자, 물건행위가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당사자는 어디까지 행위했어요? 물건행위. 그러면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어? 작게 됐어? 많이 됐죠? 그러면 애시당초 많이 됐어? 후발적으로 많이 됐어? 아, 바보 같아. 다시요. 자, 일부가 처음부터 많이 됐어? 후발적으로 많이 됐어? 처음부터. 그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다시요. 자, 일부에 대해서 봐봐요. 자, 등기된 양이 처음부터 요만큼이야. 물건행위는 이만큼을 행위했죠.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어요. 처분행위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부야.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어? 후발적으로 잘못됐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전 등기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알고 등기법 상호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경정 등기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이제 경정 등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경정 등기는 일부에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 줄쳐놓으세요.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줄쳐놓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나와. 권리적 측면. 그러면 등기사항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야 일부야? 전부 동그라미, 불일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불일치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배웠어요. 저거 이제 아가씨들이 저한테 농담을 해요. 자, 봐봐요.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 기입등기 같아요. 기입등기 같아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기입등기란 처음 들어서 모르는 게 기입등기야. 그러면 뭐예요? 설명은 들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내 머리는 말소 등기 같아요. 이래야지. 왜냐하면 말소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등기된 거 전부 불일치할 때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 아닌가?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는 기입 등기가 아니라 내 머리는 뭐예요? 설명을 들었는데 싹 지우개로 씌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등기라고 써야 돼? 말소 등기 같다. 이런 농담을 써야지. 선생님 저 머리는 기입 등기예요. 이러면 아이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미 등기된 거에 전부 불일치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멸실 등기는 거기 부동산이 줄쳐놓으세요. 부동산이. 그러면 거기는 사실이라고 써놓으라고. 사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하는 거야. 멸실 등기.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범위가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럼 만약에 일부가 멸실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또 까먹었다. 변경 등기가 되나?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야 일부야? 전부가 멸실했을 때. 전부가 멸실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멸실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멸실 등기는 원칙상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혼자 가서 해도 되죠? 근데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말소 등기는 원칙상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돼. 왜냐하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 다음에 회복 등기.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마음의 A4 용지를 해봐요. 마음의 A4 용지를 하나 했어요. 또 하나 마음의 지우개를 준비해요. 자, 각자 자기 마음의 이름을 써봐요. 여기가 국합성입니다. A4 용지에다 국합성을 했어요. 자, 지우개를 지워서 무슨 등기 했죠?
말소. 또 지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잖아. 말소한 걸 어떻게 또 말소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썼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가합산.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된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다. 그럼 거기 회복 등기 봐봐요. 전부 동그라미. 영어는 종이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근데 부적법 줄쳐놓으세요. 부적법 말소가 돼야 돼. 근데 부적법 말소 가운데 뭐라고 집어넣어서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부적법 말소 밑에다 조그맣게 이런 글씨를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발적 말소. 자,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이죠. 다시,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그때는 회복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될 때만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회복 등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봐야죠.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죠.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언제나 무슨 말소? 부적법 말소. 그럼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안 되네요. 왜? 적법으로 말소되게 돼요.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도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야. 그래서 아까 거기 살려야 돼요. 뭘 살려놔야 돼? 언제나 살려놔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예요? 등기소라고 그랬잖아. 아까 전제요건.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기소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무슨 등기하죠? 이게 멸실회복 등기야. 멸실회복 등기는 개념 정도는 잡아놔야 돼. 자, 멸실회복 등기. 자, 그 밑에다가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사실이라고 써놔요. 사실적 측면. 자, 그러면 뭐가 멸실한 거예요? 읽어봐요. 등기부 동그라미.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회복 등기야. 사실 멸실회복 등기는 여기 빠져야 돼. 사실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으니까. 그래도 멸실회복 등기 개념 정도는 한번 잡아놓으라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내용. 자, 내용에 따른 권리 기입 등기 툭 치면 툭 터져야 돼.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대표적인 보전, 설정, 이전. 이걸 딱 숙지해놔야 된다고. 변경은 일부야, 후발적이야.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이걸 딱 기억나야 돼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기억해야 돼요. 전부입니다. 그럼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야, 일부야? 전부 멸실하는 거. 뭐가 전부 멸실?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멸실 등기. 자, 근데 이제 멸실 등기가 올해 한 지문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제 건물이네요. 요거는 누구 거예요? 요거는 누구 거예요? 토지는 누구 거예요? 어리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죠. 요거는 그럼 누구 거야? 요거는 얼 거야. 갑이 건물이 전부 불타버려서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해야죠. 전부 불탔으면. 그럼 얘가 멸실 등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기분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리라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갑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요 건물에 대해서 대의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우리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무리 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이죠.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와 읽어봐요.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하면 자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 기출 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어? 이원화. 참 재밌어요. 등기법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해요. 근데 형님들은 치를 떨어요. 왜 치를 떨어요? 알만하면 지문이 바뀌어 있어요. 알만하면 지문이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치를 떨어요. 근데 그것만 단계화하면 등기법은 변화무쌍하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근데 중개사법도 뭐예요? 중개사법도 말장난치니까 우리 형님들이 또 당하거든. 그러니까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토시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아주고. 자, 그러면 뭐 말소회복 등기 그럼 특징은 범위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멸실회복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회복 등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공통점.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봐요. 자, 봐요. 등기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 1번에 기입등기, 2번에 변경등기, 3번에 경정등기, 4번에 멸실등기, 5번에 부기등기. 정답은 부기등기라는 거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건 제가 출제한 게 아니라 법무사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야 돼. 내용에 따른 분류. 툭툭툭툭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형식. 이제 형식으로 갔네요. 자, 형식 밑에다는 이걸 써놔요. 자, 방법이라고 써놔요. 방법. 자, 방법이라고 써놔요. 같은 말입니다. 방법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와봐요. 자, 이제 등급으로 왔어요.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부는 순위번호. 그러면 이제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순위번호 1. 1번 다음에 몇 번? 1 다음에 몇 번? 2번. 자, 2번 다음에 몇 번? 3번.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형식, 방법.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설명 한 번 더 듣고 줄 거예요. 자, 2번 반은 몇 번? 2번. 그래서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잡아봐요.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주된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셀 나누기 2칸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지 1-1, 요게 되는 거예요. 1-1, 요렇게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주등기고, 다시1로 나가는 형식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다는 거야. 부기등기 별표 5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를 찾았으니까 옆으로 줄을 닦아놔요. 주등기, 독립등기, 무슨 등기? 신등기. 그리고 그 옆에다 점점 찍고 바로 주된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주된 등기. 자, 주된 등기. 자, 그러면 밑에다가 부기등기 밑에다가는 종된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종된 등기. 자, 종된 등기라고 써놔요. 거기 빈칸에다가. 자, 그러면 주등기는 무슨 등기? 주된 등기라고 그러고, 부기등기를 종된 등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주등기는 무슨 등기? 주된 등기. 종된 등기는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그래서 워낙 중요해. 그래서 별표 5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다시 설명을 해줘. 주된 토지가 뭐예요? 또 까먹었다. 필지. 종된 토지가 양입지가 되는 거야. 우리 등기법에서는 주된 등기가 뭐예요? 주등기. 종된 등기가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기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부기등기 중요하고. 근데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2가지만 거기 옆에다가 부기등기 옆에다가 나중에 할 거거든요. 자, 55페이지 옆에 제3절 부기등기 별표 5개 놓고. 자, 그러면 자, 부기등기 해놨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다가 부기등기는 5개 원리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2개 원리만 한번 점검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게요. 자, 그러면 거기 맨 박스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박스 맨 밑에다가, 우린 박스 밑에다가 이제 다음 달에 5개를 쓸 거예요. 맨 밑에. 이제 원리가 있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실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언제 때 주등기하고 언제 때 부기등기 하는지. 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가 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그때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러면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내용에 따른 분류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워서 기입등기는 새롭다. 그럼 기입등기는 언제나 독립돼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기입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변경등기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을 때 변경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없어. 그래서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경정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근데 말소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말소등기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 근데 바로 멸실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전부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 착안할 게 있어요. 말소회복등기 범위는 아까 일부도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잖아.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전부일 때는 주등기, 일부일 때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될 수 있어?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22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5번에 전부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부.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야. 만약 일부가 붙는다면 부기등기야.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이제 지문에 이제 변화무쌍하게 하는데 밥 나와요? 자,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지문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어때? X. X입니다. 그러면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OX. O야. 왜? 일부면 부기등기가 가능하니까.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어때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회복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지문이 변화무쌍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등기법을 생각 안 하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회복등기는 뭐예요? 범위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써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딱 써봐요. 아주 쉬워.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여기 파생이라고 써놔요. 파생. 자, 파생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 자,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그때는 뭐예요?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부기등기. 이 파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목적. 그러면 구체화시키면 이전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전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자, 그럼 봐봐요. 빨리 이제 머리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파생, 목적, 이전. 읽어봐요.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야. 그럼 다시 읽어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주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야 돼? 중심키.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입니다.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이때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을 내자로 얹어봐요. 그게 전전세가 되잖아. 전전세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웁니다. 이제 지워봤어요? 지웠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읽어.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앞에 속된 말로 소유권이 붙으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게 붙으면 그때는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지문 또 나가요.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최종 결론,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읽어봐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사고가 이원화돼 있어야 돼. 이원화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크게 봐봐요. 크게는 봐봐요. 자, 크게는 뭐예요? 크게는 이원화되죠. 봐봐요. 크게는 읽어봐. 사실하고 권리. 이원화됐죠? 그러면 또 권리의 등기에서 또 뭘로 나눠져? 각과하고 얼구. 또 이원화돼야 돼.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걸 격파해야 돼, 오늘. 이걸 격파를 하지 않으면 우리 형님들은 뭐다 고절을 면치 못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야. 사실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 공시법령이 약 100문제를 포섭을 해요. 100문제를 포섭해요. 그러니까 100문제, 24문제도 아니야. 종합적인 문제야, 우리 공시법령은.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격파를 해야 돼. 격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자유자재로 머릿속에 구사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사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간단한 요 두 개는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저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목적으로 했을 때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는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응용력이 있나 봐봐.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자, 저당권은 등기되고 등록되는 거잖아. 소유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요.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저당권 설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읽어봐요. 소유권을 읽어봐요. 소유권으로 목적으로 한, 읽어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야.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합니다. 이걸 생각해 드리지 않으면 등기법. 앞으로 11개월이 남아서, 그러니까 오늘 전초전으로서 약간 머리를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아픈 만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1로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가는 게 부기등기.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에 따른 분리로서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방법, 형식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읽을지도 몰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이 됩니다. 요게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러면 요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주등기. 요거하고 싸우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 먼저 된 부기등기가 이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그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제 수업학습에 하나.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애우고서 있어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싸우면 주등기가 우선하나 부기등기 상호 간은 그 순서에 따른다. 이걸 뭐하러 외우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애울 걸 애워야 되고 애우지 않을 걸 애우니까 그러는 거죠. 자, 봐봐, 당연하지. 자, 시험 문제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일단 뭐가 우선순위야? 주등기. 그럼 부기등기 상황하는 그 순서에 따르죠. 그러면 누가 이겨? 우선순위야? 1-1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읽어봐요. 그러면 돼. 숨 넘어가.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 뭐 수업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그러면 부기등기함 부기등기도 가능.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개의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최종적으로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부기등기함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 지금 얼마나 오늘 가장 등기법, 그래서 오늘 등기법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등기법 들어오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비극이. 아니,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비극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등기법이 싫은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싫으니까 저를 싫어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싫은 게 아니라 등기법이 싫은 거지.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 이제 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가등기가 나오죠. 가등기란 가짜는 임시 가짜야. 임시 가짜. 그러면 거기 밑에다 혈역 동그라미 쳐놔요. 혈역. 자, 혈역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그러면 혈역이라는 것은 뭐냐? 자, 혈역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다 꼬리표를 붙여요. 자, 물건적 혈역이라고 써놓으라고. 물건적 혈역. 물건적 혈역. 자, 물건적 혈액이 종국. 그러니까 맞지? 종이 뭡니까?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등기? 종국 등기라는 거야. 그럼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혈액에 따라 물러나서 물건적 혈액을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종국 등기예요. 장차 예비. 이거 발음이 좀 안 돼. 예비, 그렇죠? 예비.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 월드컵 지금 예선전 치르고 있어요? 본선 치르고 있어요? 예선. 이게 예선이야. 용어는 그럼 뭘까요? 본선. 그래서 여기에다 써놔요. 그래서 본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본등기. 그럼 전국등기하고 본등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등기가 나오면 여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야. 예비등기예요. 예비등기야. 자, 예비등기 대표 선수가 뭐냐? 가등기야. 가등기 별표 5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가등기 올해 2문제 나왔어요. 민법까지 하고 민사특별법까지 하면 4문제가 출제된 거야. 가등기. 가등기는 무진장 중요해요. 가등기가 안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등기법 문제가 아닙니다.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오늘 41번부터 뭐예요? 가등기가 출발했거든.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고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렇게 봐봐요. 전국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선의 확정적 혈액 줄쳐놔요. 물건 변동적 혈액 따로 줄쳐놔요. 대항적 혈액 추정력은 한강편 써놓고 따로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점의적 혈액 줄쳐놓고 형식적 확정력 줄쳐놓고 그 다음에 공신력 불인정 이런 것들은 무슨 등기 혈액이냐? 전국 등기 혈액이야. 전국 등기 혈액. 그러면 자기가 전국 등기 혈액을 요걸 그냥 미리 암기를 해보노라고. 그러면 추정력은 전국 등기 혈액이야? 가등기 혈액이야? 예비 등기 혈액이 아니죠? 그러면 25일 때 저쪽으로, 25일 때 배낭 매요. 25일 때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자, 민법 문제예요.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무슨 등기 혈액? 전국 등기 혈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치도 모르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 별표 5개 놨죠? 무슨 버전이에요? 전국권 버전, 순위 버전이야. 옆에 여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 가등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딱 해놔요. 옆에다가 다시 자 이렇게 박스를 쳐놔서 가등기 자 순위 버전 저는 이렇게 쓸 테니까 옆으로 가로해서 옆으로 딱 4개를 딱 3개를 딱 해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 5라고 써놓고 자, 그럼 가분 자 물건적 혈액 이렇게 써놓고 꼬리표를 좀 붙이게. 일단 기둥은 3개를 잡아놓고요. 자, 순위 버전이라는 것은 청구권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위 버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돼 있는 것집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꼬리표를 좀 붙여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예비 등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야 돼요. 무슨 발생? 장차 발생입니다.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그러면 예비 등기로서 무슨 버전?
순위 보전. 가등기 댐집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왜? 자, 실제 물권적 효력은 뭐예요? 장차 발생. 자, 우리 눈치 빠른 사람 봐볼래? 우리 민법 시간 배웠을 거예요. 읽어봐요. 시기부. 시기부는 발생이 소멸이 발생이죠. 그럼 읽어봐요. 시기부는 장차 발생이네.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네. 읽어봐요. 무슨 종기부. 종기부는 뭐예요? 소멸이야, 발생이야? 소멸. 그럼 종기부 청구권은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민법적인 의미를 이제 배워야 돼요. 아마 이미 배웠을 거예요.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는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럼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네요.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어야 돼. 무슨 발생? 장차 발생. 이게 떨어지면 물권적 효력, 즉 종국 등기로 가버리는 거야. 자, 가등기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읽어요? 장차 발생이라는 거야.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요 세 가지를 기둥을 딱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가등기는 요 세 가지 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돼.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는 순위를 보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뭔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읽어봐요. 읽어. 보설, 이변, 처소. 읽어요. 보설. 자, 보전.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 6단계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 뭐예요?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에서만 돼?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가등기 되는 거야. 소멸에 대해서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이제 이거 갑니다. 안 해오면 오늘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전입하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이에요.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가등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백. 오늘 전산 등기문은 여백은 두지는 않지만 B가 A집에다 가등기해서 그러면 B가 A집에 가등기하면서 뭐만 보전했어? 순위만 보전했어.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C는 D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가소롭다는 듯이 울고 있어, 웃고 있어. B가 드디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했어요. 본등기는 몇 번째 이루어졌어? 하나, 둘, 셋. 물권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나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순위가 1순위로 소급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물권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얘네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등기관이 원칙상 직권 말소시켜. 이게 문제 올해 등기법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야. 뭐가 소급하는 거죠?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봐봐요.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읽어봐요. 가등기 됨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 A가 그러면 C한테 또 이렇게 가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가등기?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 가등기는 운명은 나중에 결정이 돼. 운명은 B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올라갔죠. 자, 같이 살 수 없으면 등기관이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를 시킨다고. 일단 이중 가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는. 이거는 무슨 가등기야? 이중 가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가등기? 이중 가등기.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이 집에 뭐 했어? 근데 C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가등기죠. 전체가 뭐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상해, 가등기.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상해, 가등기를 또 나오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뭐고 이중 가등기는 뭔지 이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때 가등기는 독립에 따로 못 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등기가 아니야. 뭐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 세 개만 딱 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본섭에 가서 이제 뭐예요? 자, 나중에 이제 아주 1월 달에 가서는 자유자재로 구사설을 쓸 수 있도록 써먹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효력,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 다시 효력, 그러면 무슨 등기?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럼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번등기. 번등기 효력 7개 딱 숙제해 놔야 되고요. 그러면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뭐예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를 듣는 순간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